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아침 7시 2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똑같은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조금 제가 오늘 사투리를 좀 썼습니다. 거 봐요. 공천 안 준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제목입니다. 충청도 사투리고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 보은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서 넣고 서울에 와서 낳긴 했지만 고향은 충북 보은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를 좀 잘 압니다. 저는 사용은 하지 않지만 잘 압니다. 그 충청도 사람들 특유의 거 봐요. 내가 뭐라 그랬슈. 그거 아주 충청도 사람들이 잘 씁니다. 오늘 민경우 의원에게 제가 이런 사투리를 씁니다. 거 봐요. 내가 공천 안 준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이 연휴가 끝나고 놀기도 잘 놀았는데 걱정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높아져가지고요. 큰일 났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율이 연말까지 1,400원까지 간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4.8%로 16년 만에 최고라는 겁니다. 환율 14.2원이 올라서 어제 장중 최고 1,463원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코스피는 2.4% 떨어졌고요.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금리, 환율, 유가 3고의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좀 뭐라 그럴까? 연말도 다가오고 뭐라 그럴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강남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지금 현재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금리가 PF 금리가 8%라는 겁니다. 집이 안 팔려서 집을 지었는데 집이 안 팔려서 그것을 전세도 안 나가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포인트의 금리 차이를 지금 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높은 금리를 사용했던 그 높은 금리를 이용해서 사업을 했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갑니다. 지난주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았고, 저는 이런 제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윤석열에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 제목에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공화당이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조원진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슈튜브에서 가지고 왔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런 고심의 일단면을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탄핵의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불찰로 가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은 거짓 선동 조작 업무에 의한 내란 업무입니다. 아직도 거짓의 산은 무너지지 않았고,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 누구도, 저를 비롯해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태극기가 무너지고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안 할 때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 투쟁을 했고, 수을 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우리는 독재 타도 투쟁을 한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길이 옳았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하고 정광훈 목사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거짓 재산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불법 선동 조작에 의한 업무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7년의 투쟁 동안에 돌아가신 동지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5분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투쟁 과정에서 20여 명의 동지들이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이 병원에 많이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름을 쓰지 마라. 이름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친박 없다. 친박 없다는 얘기는 우리 공화당이 이미 배신 친박들한테 던졌던 얘기고, 그 친박 없는 테두리로 저희들은 이미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당입니다. 정당에는 강령이 있고, 우리 강령의 핵심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북강병 반공 정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예민 자유통일 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예민 자유통일 정신은 미뤄두겠습니다. 우리 버스, 열몇 대의 버스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 하시는 모든 분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사진 내려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원하시니까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탄핵의 강을 이렇게 건너지는 마십시오.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 탄핵이 거짓이었고 불법이었고 업무였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또 대통령께서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나라의 큰 화합을 위해서 말씀하신 건 알지만은 탄핵 문제는 역사에 맡기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 대통령하고도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게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거 봐요. 공천 안 준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제목입니다. 자, 어제 민경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당랑거철이라는 제목입니다. 당랑거철. 그래서 제가 당랑거철이 무엇인지를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겁니다. 사마귀에 대한 고사성어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당랑거철에 관한 고사성어로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를 멈추려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러는 말이다 라고 하는 네이버 어학사전의 거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민경우 의원이 당랑거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을 여러분께 전부 소개해드립니다. KBS 8시 뉴스타임 앵커를 할 때 얘기입니다. 지금 민경우 의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갑내기 청원경찰에 뛰어와서 깔깔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신입사원 면접 시험이 사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는데 골 때리는 친구가 한 명 있다라는 겁니다.
유근찬 보도본부장이 한 응시생에게 왜 KBS에 입사하려 하느냐고 물었더니 뉴스타임 민경욱 앵커같이 훌륭한 기자가 되고 싶어서 KBS에 입사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인상 깊은 그 질문 덕분인지 그 친구는 결국 합격했습니다. 그럭저럭 기자 생활을 하더니 몇 년 전에 퇴사를 해서 윤석열 캠프의 부대변인으로 들어가더군요. 제가 전화를 해서 격려해 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난데없이 그 친구가 인천 연수구을 제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기사가 뜨길래 전화를 했더니 쭈삣거리며 그럴 거라고 답을 하더군요. 전 좀 놀랐습니다. 이곳에 연고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서울 출신이지만 송도에 10년 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긴 그것도 연고라면 연고일까요? 송도는 100% 아파트로만 구성된 독특한 주거 공간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100년이 지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들 나는 인천에서 태어났다. 학교는 인천 신흥초등학교, 동인천 중학교, 송도 고등학교를 나왔다며 조금이라도 연고를 데리고 노력들을 하는 것이지요. 전화대화 도중에 흐름에 좀 튀는 분위기로 대통령과 가깝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도 대통령을 모셔본 사람입니다. 가깝겠지요. 그러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면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연고를 잘 찾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치를 너무 호락호락하게 보는 것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군요. 정치라는 지옥문에 들어선 걸 환영합니다. 나야 그렇다 치고 여기저기 추석 인사 플랜카드를 걸어놨던 연수을 당협위원장은 또 울고불고 할까요? 라고 하는 민경욱 전 의원의 글을 페이스북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요즘 계속해서 또 다른 분의 글, 그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의 글입니다. 이분은 최근에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일본에 거주하시는 히로시 가네시로라고 하는 분의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2024년 4월 혁명과 부정선거 투 민경욱입니다. 길어서 제가 앞부분은 아니라 생략하고 종반 부분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민경욱 대표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 대표의 부정선거 투쟁에 대한 행보를 지켜보고 응원해온 사람이지만 이제는 좀 현실적인 접근과 판단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부정선거의 피해 당사자인 민 대표는 자신이 국회의원 복귀를 위한 명예회복과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 정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민 대표가 명예회복만을 위해 이 투쟁을 주도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민 대표가 나의 이 말에 동의한다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힘이라는 친정집에 대해 아쉬움을 안고 부용해 온 곳에서 벗어나서 확실한 정치 행보의 독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본다. 혹자는 국민의힘이 민 대표를 연수구에 공천하지 않으면 이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결과론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이 꽤 많다. 하지만 나는 애초에 국민의힘은 이런 마음이 전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민 대표도 그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부정선거 투쟁이라는 대업을 주도하면서 주범 조작인 문재인 정부와 그 부정선거 연료 관계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까지 행보로 판단했을 때 현 윤석열 정부나 관계자 그거 국민힘도 그 부정선거 범죄자들과 다를 바 없는 투쟁해야 할 대상인 것이 분명하다. 전혀 정의를 밝히는 의지가 없는 현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또 사법부는 차치하더라도 그런 정부의 수반인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 낮은 잔소로 임하면서 국힘에 정문 일침을 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항의와 투쟁을 하지 않으면서 부정선거 투쟁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으며 한계점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 정체성 확립과 선거 정의 확립을 대전제로 부차적으로 자신의 명예회복을 원한다면 국힘의 공식적인 민 대표 배제가 타의에 의해 확정되기 전에 이제 독자적인 행보를 확실히 선언할 때이다. 그렇게 되면
독자적인 신지지자 세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만은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립니다. 결론 이분이 결론을 내셨으니까 결론적으로 국가 정체성 확립과 선거쟁의 확립을 대전제로 부차적으로 자신이 명예회복을 원한다면 국힘의 공식적인 민대표 배제가 타의에 의해 확정되기 전에 이제 독자적인 행보를 확실히 선언할 때이다. 그렇게 되면 독자적인 신지지자 세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계속 읽어 나갑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절대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경선 참여에도 어떠한 방법과 논리를 동원해서라도 방해를 할 것이다. 이미 현 정부와 국민의힘도 제2차 부정선거 범죄가 가능한 예비 후보자이다. 지금까지 능력 있는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 등 기타 바람말하는 정직한 법조인 행정가 일반인들이 윤 정부의 어떤 행정부에서 자리에도 등용되지 않았고 소외되는 이유는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다. 우리 공화당은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자유민주당은 국힘의 이중대로 전락했다고 본다. 이 두 개 정당 모두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지금 부정선거 항고를 기본적인 필수 이념으로 채택한 이상로 박사의 4.5 혁명 프로젝트에 나는 개인적으로 지지한다. 군소 정당들의 통합과 협력으로 내년 총선에 돌풍을 일으키기를 기대한다. 최근에 다음 포털에서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댓글 부대의 움직임, 선관위 김용빈의 침묵, 중국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의 부분적인 전환 등을 보면 이미 부정선거의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총선의 승리를 절대 장담할 수 없다. 최소한 나는 이런 내 생각이 맞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하는 분의 가네시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히로시 가네시로라고 하는 분의 글을 제가 일부분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거 봐요. 공천 안 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인천 연수구 을,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정당은 내일로 미래로라고 하는 정당입니다. 이제 곧 로고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로 미래로라는 정당의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는 비워두겠습니다. 그리고 가네시 기네시로라고 하는 분, 히로시 가네시로라고 하는 분의 그 글처럼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려나가지 말고 본인이 명확하게 차고 나와라라고 하는 그 견해에 저는 민경욱 전 의원이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 잠깐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 이재명이 대선 전날 뉴스타파 가짜 뉴스를 475만 명에게 뿌렸다는 겁니다. 세금 4,800만 원을 써서 문자를 보냈다. 지난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로 유포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9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 1051건을 발송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대선에서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대선 과정입니다. 지금 이쪽에는 윤석열, 이쪽에는 이재명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이우파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재명이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475만이 뿌리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올바른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 무너져 내린다. 우파는. 뭐냐. 이재명이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자, 태블릿 PC는 가짜야. 내가
이 변희재 대표 책을 읽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가짜야. 나도 속았어. 문재인이도 속았고, 그리고 태극기를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 여러분들도 다 속았어요. 그 태블릿이 가짜로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저 후보입니다. 여러분, 나를 찍어주세요. 이재명, 나도 속았다니까요? 문재인도 속고 다 속았어요. 여러분들 다 속았어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가짜로 수사한 사람 다 잡아놓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내가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파는 무너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해서 저 이상로 저거 미친놈 아니야. 아주 극한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절대 이재명은 그런 얘기 못해. 이상로가 머리가 나쁜 놈이야. 이재명은 그렇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 맞았어요. 제가 머리가 나빴습니다. 이재명은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이가 대선 전에 가짜 뉴스를 뿌리지 말고 진짜 뉴스를 뿌렸다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진실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좀도둑이에요. 좀도둑은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이가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다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다는 거예요. 제 방송을 계속해서 들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시인해요. 이상로 머리 나빠. 이재명이는 절대로 그런 방송을 하지 못해. 라고 비난했던 분이 그분이 옳았어요.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재명이는. 제가 머리가 나쁜 거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틀렸다. 이재명이가 그 말을 못했다. 라고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께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명이가 그 당시에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를 퍼뜨렸다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좀도둑이라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다시 진짜를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진짜 뉴스를 말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 아주 어처구니없는 뉴스가 있어요. 이 김명수 정신을 계승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기류가 커지자 대법원은 4일 김명수 사법행정정신계승까지 거론하며 설득에 나섰다. 대법원 행정처는 이날 민주당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와 약 60쪽의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 자료를 발표하며 설득에 나섰다. 이날 법원행정처가 민주당 의원실에 전달한 자료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중심 사법행정, 민주적 수평적 사법행정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들 돌았나요? 김명수가 재판 중심 사법행정을 했다고요? 민주적이었다고요? 수평적 사법행정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요? 수평적이라는 이름으로 공산화를 추진했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카르텔은 사법 카르텔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카르텔이에요. 제가 전라도 카르텔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지금 이 두 개의 카르텔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린다. 1년에 10,000건. 심리불속행. 이 사람은 그거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그게 합헌 이래. 그래서 얻는 이익이 뭐냐? 그건 대형 로펌만 매겨 살려요. 대법관 출신 전관은 1년에 100억씩 벌어. 그런 착취, 어마어마한 착취 구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사람이 이균용이고, 그리고 그 위에 김명수고, 그 위에 양승태였습니다, 여러분.
판사들은 좌와 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국민의 고열을 짜서 착취할 것인가? 그 착취 구조에 붙어서 내가 국회의원을 해먹을 것인가? 내가 대통령을 해먹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찾아가서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거 착취 구조 계속 가서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다 착취 구조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눠드릴게요. 지금 대법원 행정처가 그 짓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행정부 로비를 했다고 감옥 갔죠. 이 대법원 행정처 사람들은 입법부 로비항으로 감옥 가야 될 것 같은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뉴스 갑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돈을 또 막 펑펑 썼어요. 네. 종합의 기사입니다. 선관위가 용역 2,900억을 수의 계약했다. 이벤트성 혈세로, 이벤트 행사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겁니다. 드론 홍보 쇼, 조형물 소치, 6년간 9,354건 중 7,700사건을 수의 계약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6년간 9,354건의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8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여권에서는 선거 홍보를 위해 드론쇼를 여는 등 수의계약 내용 중에 이벤트성 용역이 상당수 포함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중앙일보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하죠? 왜 또 돈을 쓰죠?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를 들어 2024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합니다. 라고 공보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다 조중동 이런 매체에서 다 알아서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고 본 등록은 언제고 다 선거 홍보 안 해도 다 돼 있어요. 근데 왜 그 돈을 쓰느냐? 홍보를 선거를 알리려고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언론기관이 많은데 몇 월 며칠 날 대통령 선거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 지라에서 어린이 대공원 가갖고 대학생들 모아놓고 쇼하고 택시에다가 택시인에다가 무슨 몇 월 며칠 날 보궐선거합니다라고 래핑을 하고 그 택시 색깔이 파란색이라 어떤 특정 정당을 연상한다고 그래서 다 내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를 왜 해요? 그냥 공고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내년 4월 10일에 총선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을 수천억씩 쓰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주는 거야, 돈. 지금 몇천만 원이 없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6년간 9,354건으로서 2,900억을 수의계약했어요. 그러니까 3천억가량 썼을 거예요. 2천억, 3천억가량. 6년 동안. 안 쓰도 돈을 왜 쓰냐고요? 왜? 부패의 온상이 선거관리위원회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하고 공모하고 있는 데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다? 대법관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장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다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에요. 부패하니까 부정선거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패하니까 부정선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수의계약, 용역을 맺어 수의계약으로 용역한 업체 중에는요, 아마도 부정선거에 도움을 준 업체일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 못하니까 누군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표를 바꾸라든지, 인쇄를 다시 하라든지, 아마 그 예산일지 몰라요, 이게.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반대 급비일 가능성이 커요. 돈을 추적해 들어가면 나옵니다. 이거 용역 2,900억 용역 준 회사를 전부 수사했죠. 수사해서 그들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선거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투표함다 바꾸려면 그거 돈 안 들어가고 되겠어요? 저는 이 돈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데에 사용된 업체에 대한 보상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원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원로. 유근일 씨가 있죠. 자, 그분이 오늘 조선일보에 광고를 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유근일 씨가 조선일보에 한 광고입니다. 제목은 총선에서 지면 호흡기 떼는 것이다.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2년 3구 대선 못지않은 국가적 생사의 갈림길이다. 자유 대한민국이 존속이냐 전체주의 변혁이냐 전체주의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이재명스러운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제3지대 중간지대 따위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양반 얘기는 무조건 윤석열을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된다. 국민의힘을 당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문 광고입니다. 자, 제가 유근일 선배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이런 짓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얼굴이 좀 나오나요? 잘못하면 이게 없어져서 조금 줄여볼까요? 예, 여기 나오네요. 아이고. 예, 얼굴 좀 나옵니다. 이분이 유근일 선배예요. 이제 제발 이런 짓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 선거, 이 4월 10일 선거는 대선이 아니에요. 윤석열이나 이재명을 선택하는 대선이 아닙니다.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예요. 자, 총선에서 지면 호흡기 떼는 것이다. 중간지대는 없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유근일 선배한테.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5.18을 헌법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4.15가 부정선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제주 4.3 사건을 재심한다는 명목으로 4.3 사건에 열렸던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보상금을 주는 것이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도 있나요? 지금 현재 300명 국회의원 중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재심하겠다, 재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나요? 자,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이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에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유근일 선배가 신문 광고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당신 총선에서 지고 싶지 않으면 일을 똑바로 해라. 윤석열 당신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줄 때 기대한 바가 있었다. 문재인 적폐를 청산하라고 하는 거다. 근데 문재인 앞에만 가면 항상 왜 당신은 작아지는가? 당신 사법 적폐 4.15 부정선거 하나도 해결한 거 없지 않냐? 지금이라도 해라. 총선에서 이기고 싶으면. 그거 안 하면 당신은 진다. 지금 유근일 선배 말씀대로 국민의힘당을 찍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윤석열 대통령 일을 하라고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은 윤석열을 방어하기 위해서 찍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일을 하라고 찍어주면 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을 찍어주는 거는 윤석열 보고 일을 하라고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은 윤석열을 방어하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찍어주는 겁니다. 언론계 선배이신 611 선배의 오늘 광고는 대단히 잘못된 광고입니다. 요즘 돈 들여서 대단히 잘못된 광고 실는 사람은 많아요.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파는.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올바른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제3지대는 없다? 제3지대가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해요.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적어도 새로운 세력이 교두보를 차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대통령 또다시 좌파 대통령이 뽑혀요. 윤석열이가 우파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부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좌파라고 그랬잖아요. 우파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 다시 재심해서 수억 원씩 줘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다시 재심하겠다고 그래요?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그래요? 우파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내년 4월 10일에 제3지대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즉 세력을 교두보를 구축하지 못하면 다음번 대선에서 똑같이 좌파가 뽑히고 나라는 공산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6.11 선배 언론계 오래 계셨잖아요, 저보다. 6.11 선배의 그 돈 들여서 하는 광고는 아주 잘못된 광고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인데 여기는 소리가 잘 나가고 있고 또 소리가 잘 들린다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은 핸드폰의 그 볼륨을 좀 조정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듭니다. 아니 좀 그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견해를 국민들에게 전해줘야 할 선배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4월 혁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6.12 선배는. 이거 하지 말라는, 제3지대는, 이거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 총선은 대통령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예요. 저는 지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회의원 될만 하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을 모으러 다니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모으러 다니고 있는데 선배가 지금 뒤에서 등에 칼 꽂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전화번호로 올바른 저 사람 뽑아주면 정말 국회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야. 뭐라 그럴까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확신이 드시면 제 전화로 좀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제부터 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당들을 만나서 연합하자 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아마 곧 당대당 통합은 아니더라도 공천연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여러 당이 공천연대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정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선배들이. 자,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올바른 방송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금전적 후원을,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누나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대표 정말 안 됐네요 라고 하는 안쓰러움을 표시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원진 대표를 별로 안 좋아했지만 오늘 이 발언만큼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정신 차려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번창하길 바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회 때마다 부정선거 규탄 프랜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원진 대표만큼은 4.15가 부정선거다, 수사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해 드렸습니다. 민경우 의원은 지금 당장 내일로 미래로 당으로 입당하여 혁명을 일으키는데 일조하라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가짜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무엇을 바래요? 아마 이재명을 두고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무 기자님과 같은 분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심이 없이 오직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방송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2천만 원 이상이면 공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이거 수사해야 돼요. 아마 그 돈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데에 힘을 실어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반대급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양상군자라고 하는 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시 버선, 아이디겠죠? 위시 버선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후원해 주셨고요. 예. 조원진 의원일 때 부정선거 국정감사 발언 보세요. 구체적입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조원진 의원이 사전투표 폐지하자는 국회의원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거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right now,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부정선거 수사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 왜 안 하냐는 겁니다. 국회의원 때 사전투표 폐지하자고 피켓도 들고 사전투표 법도 발의하고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요.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안 하는 사람은 고용주 대표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공화당이 크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과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대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